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류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조류라는 거. 자, 해류는 어떤 것을 해류라고 부르냐면 바닷물이 강물처럼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릅니다. 해류. 그럼 이 해류의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속적인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바람인데 이 지속적인 바람을 뭐라 부를 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항상풍 이렇게 부를 거예요. 혹시 무역풍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무역풍, 편서풍 이런 거? 파상풍. 네, 파상풍 들어봐요. 자, 항상풍.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항상풍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자전하기 때문에. 진짜나 자전이 뭐냐, 자전? 혼자 도는 거야. 혼자, 공전은? 태양을 도는 거야. 그렇죠. 공전이라고 해서 태양 주위를 우리가 도는 것을 공전, 자전은, 지구 자체가 제자리에서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야, 그럼 이런 해류라고 하는 놈인데, 우리는 해류 중에서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해류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근처에는 어떤 해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일본, 제주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우리나라 근처로는 따뜻한 물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또는 그로시오 해류라고 부르는데 이 해류가 그냥 일본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렇게 세 부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여기 이쪽으로 오르는 일본 쪽으로 오르는 것을 스시마 난류라고 부르고요. 스시마 난류.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부르는 것을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해 쪽으로 하는 것을 동한 난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류라고 하는 게 있고, 자, 한류는요, 차가운 물의 흐름을 한류라고 부르는데, 이 북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이 난류를 연해주, 해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얘도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한류를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나라 동해안 어디에선가 뭔 일이랄까 하면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또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경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른 생각을 조경수역은요,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요. 그럼 그 얘기는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여기서 살 수 있고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도 살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물고기 많다 적다. 물고기 겁나 많다. 물고기 겁나 많기 때문에 여기는 황금어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금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물고기가 많아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 조경수역은 있잖아요. 조경수역은 여름과 겨울에 조금씩 위치가 변해요. 여름철에는 이 난류가 강해서 여름철은 위로 살짝 올라가요. 이걸 북상한다는 얘기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물, 요 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남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북상남하를 반복하게 되는 게 저기는 조경수역입니다.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매우 좋은 황금어장을 일으킵니다. 그럼 지금도 얘기했지만 한류는 차가운 물, 난류는 어떤 물? 따뜻한 물. 한류는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 온도는 난류가 더 높겠지, 그치? 한류는 온도가 낮고. 그 둘 중에 염분이 높은 거. 소금은 따뜻한 물에 많이 녹을까? 차가운 물에 많이 녹을까? 따뜻한 물. 그래서 염분은 얘가 더 높아. 근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영양염류라는 게 있어요. 영양염류는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양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양분은 한류에 많아요. 그래서 염분은 즉 전체적인 소금기나 이런 것들은 난류에 당연히 많지만 영양염분만은 한류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류라는 것은 달과
태양, 이 두 놈의 인력에 의해서입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달과 태양.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태양. 당연히 달. 왜? 가까워서. 태양이 더 센데. 더 센데 있잖아. 달이 훨씬 더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액체를 훨씬 더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 지구에는 조류는 쉽게 얘기하면 밀물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밀물섬. 밀물섬은 해안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그렇지? 그래서 해안가와 수직된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보시면 돼요. 조류 수직된 흐름. 그럼 이때 평상시 때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쭉 많아지다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만조. 그리고 밀물, 썰물이 쭉 빠지다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한소라고 불러요. 그럼 밀물과 썰물의 이 높이 차이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 차이를 줘서 간조와 만조의 차이, 조석 간만의 차라고 부르고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우리가 조차라고 부르는데 이 조차가 엄청나게 큰 날이 있고 엄청나게 작은 날이 있어요. 우리가 서해안으로 이제 갯벌 체험하러 갔을 때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갈 때 많이 나가면 체험하기 좋은데 조금 나가야 체험하기 좋은데 많이 나가야지. 그럼 그 얘기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어떨 때? 클 때. 그래서 이렇게 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살이라고 불러요. 살.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이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달의 모양이 보름달 그리고 사 이때 일어납니다. 망과 사. 조금은 언제 일어나면 상현달과 그리고 하현무. 그래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을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